법대 위에 사람이 없었다. 대신 화면이 있었다. 가로로 긴 화면. 거기 글자가 한 줄씩 떴다 졌다. 나는 그게 글자인 걸 알기도 전에 손바닥부터 알았다. 방청석 나무 의자. 손바닥을 댄 자리가 미끄러웠다. 내 땀이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목소리는 천장 어디선가 났다. 사람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고르고 너무 따뜻했다. 라디오 광고처럼. 나는 일어섰다. 무릎이 한번 꺾였다가 펴졌다. 그런데 일어서고 보니 그 따뜻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가운데 글자까지. 학교 다닐 때 선생들도 매번 틀리던 그 글자를, 출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던 그 글자를. 기계는 안 틀렸다. 나는 그게 처음으로 무서웠다. 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늘 틀린 채로 불렸는데 안 틀리는 게 나타나니까 내가 더 작아졌다. 석 달 전이었다. 형은 튀김 공장 야간조였다. 식자재 가공 라인. 커다란 기름솥이 줄지어 도는 데서 형은 바닥에 기름 닦는 일을 맡았다. 새는 기름을 라인 밑으로 기름이 새면 닦는 거. 그게 형 일이었다. 그날 형은 부엌 타일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행주를 쥐고. 바닥에 쏟은 건 식용유였는데 형은 그걸 닦는 게 아니라 그냥 쥐고만 있었다. 미끄러운 게 손바닥에 번졌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한다. 기름 냄새. 그리고 그 위에 형 입에서 나던 소주 냄새. 형이 부엌에 기름을 쏟은 건 일부러였다. 그날 밤 형은 집에 들어와서 식용유통을 바닥에 쏟았다. 그러고 그 앞에 꿇어앉았다. 닦지도 않고. 나는 그게 뭔지 한참 뒤에 알았다. 형은 공장 바닥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자기가 안 닦은 그 바닥을. 부엌엔 형광등이 하나 나가 있었다. 두 개 중 하나. 그래서 한쪽만 밝고 한쪽은 누랬다. 형은 누런 쪽에 앉아 있었다. 얼굴 반쪽만 보였다. 싱크대 위에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형이 새벽 일 나갈 때 듣는 거. 누가 줄였는지 소리가 아주 작았다. 거기서 뉴스가 흘렀다. 대법원이 AI 재판 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와 법령을 통합 분석해 재판 실무를 보조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큰 사고 하나 뒤에 비슷한 작은 사고 29번, 다칠 뻔한 일 300번이 먼저 있었다는 통계가. 형은 라디오를 안 껐다. 나도 안 껐다. 우리는 그 작은 소리 위에서 얘기했다. 네가 했다고 해. 형이 그렇게 말했다. 행주를 쥔 채로. 형, 그 사람 죽었어. 오늘 새벽에. 라인 밑에 기름이 샜는데 내가 이따 닥지 했거든. 1시간만 있다. 근데 그 1시간 새에 그 사람이 거기서 미끄러졌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내가 안 닦은 거기서. 형 목소리가 거기서 한번 끊겼다. 행주를 더 꽉 쥐었다. 기름이 손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왔다. 네가 거기 있었다고 해. 네가 닦기로 했었다고. 너는 그날 처음 나온 알바였다고. 초범이잖아. 너는 어려서 봐준대. 나는 작년에도 한 번 있었어. 손 끼인 사람. 그것도 내가 안 본 새에. 한 번 더 걸리면 나는 안에서 못 나와. 형은 작년 일을 그날 처음 말했다. 작년에도 누가 다쳤다는 걸, 손이 끼었다는 걸. 형은 그걸 여태 나한테 숨겼다. 형은 라디오를 믿었다. 형은 늘 그랬다. 텔레비전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라디오가 그렇다면 그런 거였다. 형은 학교를 오래 안 다녔다.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형은 작년에 손 끼인 사람을 그 300번 중 하나로 안 셌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했다. 이번에도 운이라고 했다. 타일이 차가웠다. 나는 형 옆에 같이 꿇어 앉았다. 무릎 밑에서 식용유가 바지로 배어 올라왔다. 청바지 천이 허벅지에 들러붙는 그 감촉. 나는 지금도 청바지를 입으면 그 자리가 먼저 떠오른다. 형, 손 좀 펴봐.
형이 행주를 놨다. 손바닥에 기름이 번들거렸다. 그 손으로 형이 내 어깨를 짚었다. 미끄러운 게 옷에 묻었다. 고맙다. 형은 고맙다는 말을 그날 처음 했다. 나한테 30몇 해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걸. 그래서 내가 했다고 했다. 형 대신. 형은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동생이 가고 나서 형은 부엌을 닦았다. 식용유를, 한참을, 무릎이 다 젖도록. 닦으면서 자꾸 손이 멈췄다. 손이 멈추면 형은 천장을 봤다. 공장 천장을 떠올렸다. 라인 밑에 기름이 새던 그 자리. 이따 닦지 했던 그 1시간을. 형은 그 1시간을 부엌에서 다시 살았다. 쏟고 안 닦고 그 앞에 앉아서 동생을 거기 앉혀놓고 닦으면 그 사람이 안 미끄러졌을까? 형은 그걸 닦으면서 생각했다. 닦을 때마다 그 사람이 다시 미끄러졌다. 형은 그 말을 믿었다. 초범은 봐준다고. 기계가 봐준다고. 동생을 밀어 넣었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새벽에 형은 일어나 종이를 폈다. 동생이 쓰던 공책 뒷장이었다. 형은 글씨가 느렸다. 한 글자 쓰고 멈추고 또 한 글자 쓰고 멈추고 입술이 같이 움직였다. 제가 했습니다. 동생은 모릅니다. 여기까지 쓰는데 형은 한참 걸렸다. 손등으로 코를 한번 닦았다. 글씨 위에 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잉크가 번졌다. 형은 그 위에 다시 또박또박 썼다. 형은 그 종이를 들고 갔다. 경찰서로, 자수서를. 자기 손으로 쓴 건 거기까지였다. 그 밑에 다른 한 줄이 더 붙는 건 형도 몰랐다. 나중에 붙는 거였으니까 형 손이 닿지 않는 데서 화면이 다시 글자를 뱉었다. 판사석 자리에 사람이 앉긴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그런데 그 사람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가 아니라. 화면이 글자를 뱉으면 그 사람은 그걸 읽었다. 마우스를 2번 눌렀다. 딸깍, 딸깍. 나는 그 소리를 셌다. 딸깍이 몇 번 나는지 7번까지 세다가 잊었다. 법정은 조용했다. 에어컨 도는 소리만 났다. 누가 기침을 했다. 뒤에서. 나는 안 돌아봤다. 그때 화면 아래쪽에 작은 글자가 떴다. 자막처럼. 빨리 지나가서 다 못 읽었는데 앞부분만 읽었다. 유사 사건 분석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도는 거기서 글자가 한 칸 옆으로 밀리더니 사라졌다. 재범. 나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굴렸다. 처음 받는 재판인데 재범이라니. 그건 형 얘기였다. 형의 단어였다. 그게 왜 내 화면에 떴을까? 기계는 뭘 알고 있는 걸까? 형 파일과 내 파일이 어딘가에서 섞인 건지. 아니면 기계가 내 안에서 형을 찾아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어딘가에 그 답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어떤 한 줄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 자막을 봤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안경을 한번 올렸다. 그게 다였다.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정수기에서 물을 받았다. 종이컵이 손에서 젖었다. 물을 마시는데 안 넘어갔다. 목구멍 어디서 걸렸다. 나는 컵을 입에 댄 채로 한참 서 있었다. 마시지도 뱉지도 않고. 복도 벽에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다. 소리는 꺼져 있고 화면 밑에 자막만 흘렀다. 뉴스였다. 법원 AI 재판 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 확대, 판례와 법령 통합 분석. 효율성의 도구일 뿐 공정성의 주체는 아니다. 전문가, 블랙박스 안의 편견은 항소도 탄핵도 못한다고 경고. 블랙박스. 나는 그 단어를 봤다. 검은 상자. 나는 검은 옷 입은 사람을 떠올렸다. 화면을 보던 그 사람. 그 사람도 상자 안을 못 봤을까? 딸깍, 딸깍 누르기만 했지. 자막이 또 흘렀다. 해외 사례, 재범 예측 알고리즘이 특정 인종을 2배 높게 위험군으로 분류, 오류 방향이 사람마다 달랐다. 오류. 2배. 나는 그 숫자를 봤다.
누구한테는 2배로 틀리고 누구한테는 봐주고. 그러면 그 기계는 나한테 몇 배짜리였을까? 봐주는 쪽이었을까? 2배 쪽이었을까? 그걸 누가 정했을까? 정한 사람이 있긴 할까? 종이컵 물이 미지근해졌다. 나는 그제야 한 모금 삼켰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변호사가 복도 저쪽에서 빠르게 걸어왔다.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구두 굽소리가 타일 바닥에서 짧고 빠르게 났다. 머리카락 한 가닥이 귀 뒤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손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왔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뭔데요? 형이 자수서를 냈어요. 어젯밤에 자기가 했다고 다시 썼대요. 나는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신발 위로 쏟아졌다. 발등이 차가워졌다. 양말까지 젖는 게 느껴졌다. 그럼 저는요? 그게 변호사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손이 빨랐다. 종이가 부스럭거렸다. 그 소리가 빈 복도에서 크게 울렸다. 형 진술서가 시스템에 들어갔는데요. 마지막 줄에 이상한 게 있어요. 형이 쓴 게 아닌 것 같은 한 줄이. 뭐라고요? 변호사가 종이를 내 눈앞에 댔다. 글자가 작았다. 나는 코를 종이에 가까이 댔다. 종이에서 토너 냄새가 났다. 갓 뽑은 냄새.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인 진술은 허위 자백으로 추정. 실제 행위자는 형으로 판단됨. 출처 불명. 형이 이걸 썼어요? 아니요.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저었다. 형은 몰라요. 자기는 손으로 자수서만 썼대요. 공책 뒷장에 2문장. 이 줄은 파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끼어든 거예요. 누가 어디서 넣었는지 출처 불명. 그럼 누가?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한참 에어컨 소리만 났다. 그 사람이 봉투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다. 폈다. 또 눌렀다.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다. 처음으로 똑바로. 그 줄 맞아요. 내용이 형이 진범이고 피고인이 거짓 자백한 거. 기계는 그걸 읽고 사실로 처리했어요. 형이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자수서보다 그 한 줄을 먼저. 나는 벽에 등을 댔다. 차가웠다. 등뼈를 타고 그 냉기가 올라왔다. 맞는 말이었다. 그 한 줄은 맞는 말이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기계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맞으면 됐으니까. 검은 상자는 맞는 말도 틀린 말도 같은 방식으로 삼킨다. 변호사님, 네. 이번엔 맞았는데 다음엔요. 다음엔 누가 한 줄을 끼워 넣어도 기계는 또 그냥 읽어요? 변호사가 대답을 안 했다. 그게 대답이었다. 그 한 줄이 어디서 왔는지는 끝까지 안 밝혀졌다. 진술서를 컴퓨터로 옮긴 건 사무실 막내였다. 막내는 형이 손으로 쓴 공책 뒷장을 받아서 화면에 옮겨쳤다. 막내는 그 한 줄을 안 쳤다고 했다. 정말 안 쳤다고. 막내 말은 거짓말 같지 않았다. 파일이 지나간 경로를 추적했다. 5단계를 거쳤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시스템이 그 줄을 붙였는지, 사람이 했는지, 사람이 만든 무엇이 했는지, 시스템이 시스템을 통과할 때 어느 칸에서 무엇이 붙었는지 기록이 안 남는다.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어느 칸에서 붙어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줄은 맞았다. 그게 제일 이상한 거였다. 틀린 게 아니라 형이 진범이고 내가 거짓 자백한 것도 다 맞았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한 줄이 손으로 쓴 자수서보다 더 정확하게 사건을 꿰뚫고 있었다. 기계는 그 줄의 출처를 안 물었다. 옳으면 됐으니까. 옳은 것만 골라내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맞았다. 그러면 다음엔.
누군가 거짓을 한 줄로 끼워 넣어도 그 줄이 그럴싸하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기계는 또 삼킬 거다. 출처를 안 물으니까, 물을 방법도 없으니까. 맞아서 무서운 게 틀려서 무서운 것보다 더 오래 간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그날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다. 전날 잠을 못 잔 날이었다. 사건이 너무 많았다. 딸깍딸깍 누르다 보면 하루가 끝났다. 윗선은 숫자가 좋아졌다고 했다. 그날도 그럴 뻔했다. 화면이 한 줄을 뱉었다. 피고인 진술, 허위, 실제 행위자 형. 그 사람은 마우스에 손을 올렸다. 확인 누르면 됐다. 그런데 손이 안 눌러졌다. 왜인지는 그 사람도 몰랐다. 그냥 그날따라 피고인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그 얼굴이 어딘가 오래전 자기 동생 얼굴 같았다. 글자를 천천히 읽던, 출석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던 그런 얼굴. 화면은 그 얼굴을 모른다. 그 사람은 그걸 그 순간 알았다. 화면은 진범이 누군지는 알지만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는 모른다. 그 사람은 손을 뗐다. 다시 법정. 화면이 마지막 글자를 뱉기 직전 모든 게 한 박자 멈췄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딸깍 소리가 안 났다. 그 사람이 화면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 얼굴에 주름이 있었다. 눈 밑에 피곤한 주름. 기계한테는 없는 거. 그 사람이 안경을 벗었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문질렀다. 그리고 화면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마우스가 아니라 화면 옆 작은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법정이 더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마저 작아진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쉬는 걸 잊었다가 다시 쉬었다.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다. 천장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 목소리로 갈라지고 낮고 가래가 조금 낀 피고인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 그날 공장 라인 밑에 생 게 뭐였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 처음엔 소리가 안 나왔다.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리고 말했다. 기름이요, 식용유. 어느 라인이었습니까? 몇 번? 나는 입을 다물었다. 모르니까. 나는 거기 없었으니까. 형이 일하던 공장 라인 번호를 나는 몰랐다. 진술서엔 적혀 있었지만 그건 형이 불러준 거였다. 피고인이 닿기로 했다면 걸레는 어디 있었습니까? 솥에서 라인까지 몇 걸음입니까? 거기 불은 밝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답 못했다. 등에서 땀이 한 줄 흘렀다. 셔츠가 등에 들러붙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내가 답 못하는 걸 보면서.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화면이 가진 답을 내가 못 가진 걸로 확인했다. 그럼 그날 집 부엌에서 형이 뭘 했는지는 압니까? 이건 답할 수 있었다. 미끄러웠어요. 형이 거기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행주를 쥐고, 안 닦고 그냥 쥐고만. 바닥에 기름을 쏟았어요. 통째로. 그러고 그 앞에 손바닥에 기름이 다 번지도록. 그 사람이 종이에서 손을 뗐다. 나를 봤다.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진짜로 있던 건 거기였으니까. 법정이 조용했다. 그 사람도 한참 말이 없었다. 종이 위에 그 사람 손이 가만히 놓여 있었다. 누르지 않고.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여기서 말 안 할란다. 다만 그날 복도로 나오는데 비가 왔다. 유리문 너머로. 나는 문을 밀고 나가서 처마 밑에 섰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졌다. 한 방울씩. 바닥 웅덩이에 떨어져 동그란 무늬를 만들었다 지웠다. 만들었다 지웠다. 저쪽 길 끝에서 형이 걸어오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어깨가 젖어 색이 진해진 채로. 형은 나를 보고 멈췄다.
입을 벌렸는데 아무 말도 안 나왔다. 형 입술이 움직였다. 신문 읽을 때처럼. 그런데 소리가 없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빗물을 받았다. 차가웠다. 손바닥에 고였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졌다. 다 빠지고 나니 손바닥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 기름도, 땀도, 그 한 줄도. 기계는 라인 밑에 샌 기름은 안다. 누가 안 닦았는지도 안다. 그런데 그 기름을 형이 집 부엌에 다시 쏟은 건 모른다. 안 닦고 그 앞에 무릎 꿇은 건 모른다. 형이 그 1시간을 밤마다 다시 사는 건 모른다. 형이 나한테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을 때 그 목소리가 어떻게 떨렸는지도, 빗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이 느낌도, 그 모르는 것들이 그날 나를 살렸다. 아니다. 다시 말한다. 기계는 거의 다 마쳤다. 형이 진범인 것도, 내가 거짓말한 것도, 라인 번호까지 끼워 넣은 한 줄도 맞는 말이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목 어딘가에 걸렸다. 이번엔 맞췄지만 다음엔 누군가 거짓을 끼워 넣어도 기계는 또 삼킬 거라는 생각이, 출처를 안 물으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검은 옷 입은 그 사람이 그 마지막 10초에 손을 안 떼었으면, 화면을 안 껐으면, 그냥 눌렀으면, 기계가 맞고 나는 틀린 채로 끝났을 거다. 맞는 기계와 틀린 나 사이에서 그 사람 손 하나가 멈췄다. 그 손이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는 나는 못 봤다. 너무 멀었으니까. 그래도 떨렸다고 믿는다. 떨렸어야 한다고. 형이 처마 밑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나란히 섰다. 둘 다 아무 말 안 했다. 비 떨어지는 소리만 들었다. 형 어깨에서 빗물이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나는 그 물 떨어지는 걸 셌다. 한 방울, 두 방울, 셋, 네 방울. 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거기 서 있었다.